네, 토마토 투자자문의 박준현 운용형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계속해서 악화일로를 걸을 것만 같았던 우리 증시가 어제 일단은 좀 반등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보내고 있는 시그널이 좀 바뀌고 있는 건가요? 반등폭 자체는 반등으로 본다면 좀 미약했었죠. 네, 어제 네. 고점까지 유지가 좀 됐어야 되는 건데 최근에 이제 국내 증시가 해외 증시보다 더 가파르게 좀 떨어진 걸 감안하면 단적으로 우리나라 비슷한 산업 구조인 대만 증시 같은 경우 월요일날 급락 우리와 비슷하게 급락했다가 어제 2.5% 정도 급등이 나왔거든요. 월요일날 하락 부분을 다 만회를 했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하락 부분에 올해 하락 부분의 3분의 1 수준밖에 만회를 못했거든요. 좀 부진했다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최근에 시장이 좀 많이 어렵습니다. 많이 어려운데 일단은 여러 가지 저는 악재가 이제 다 반영이 좀 됐다고 보는 쪽인데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악재가 결국은 경기 침체거든요. 결국 이제 금리 인상에서 시작해가지고 또 인플레이션이 가파르게 진행하다 보니까 물가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지고 금리가 빨라지다 보니까 이제 경기 침체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나온 골드만삭스 전망에 따르면 경기 침체 1년 내에 경기 침체 가능성이 15%에서 30% 정도까지 올라갔다 했지 않습니까? 2년 이내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 48% 정도. 그래서 현재 시장 자체는 어떻게 본다면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악재인 경기 침체의 상당 부분을 반영하면서 빠지고 있다.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현재 시장 자체가 정말 위기 상황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향후에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겠지만 당장은 물론 주식시장 자체가 현재보다는 최소한 뭐 3개월, 6개월 이후에 장세를 좀 반영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은 그래도 현재 시장 자체는 역대급 하락이거든요. 과거에 현재 나스닥 시장이 고점에서 약 34.8% 떨어졌는데 과거에 90년도 이후에 주요한 이벤트가 있을 때 나스닥 시장이 얼마만큼 빠졌는지를 좀 보면 현재 시장이 얼마만큼 위치에 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90년도 이후에 5차례의 주요한 이벤트, 87년도에 블랙 먼데이, 그 다음에 98년도에 우리나라 IMF가 있을 때 아시아 금융위기, 그 다음에 2000년도에 나스닥 시장 붕괴와 관련된 IT 버블, 그 다음에 이제 2000년대 금융위기 정도까지 우리 투자가분들이 이제 많이 알 것 같아요. 그전엔 잘 모를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가깝게 2020년도에 코로나 위기지 않습니까? 보면 평균적으로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발 금융위기를 제외하고는 나스닥 시장이 평균 현재 지수 하락 국면, 현재 주가 하락 자체는 금리 인상으로 인한 경기 침체, 경기 침체지 않습니까? 그 정도 빠졌잖아요. 보게 되면, 이 정도 많이 빠졌구나. 금융위기의 수준 같은 경우는 금융 시스템이 붕괴가 됐으니까 거의 50% 가까이 빠졌지만은 정말 많이 빠졌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다. 역대급 하락이었다. 특히 지난 주간 단위로 나스닥 시장이 2년 만에 최악인 한 주를 벌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난 주간 단위로 보니까 다우하고 나스닥 시장이 4.8%, 그 다음에 S&P가 5.8% 떨어졌더라고요. 떨어졌는데, 그렇다 한다면 국내 증시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부진합니다. 이게 6월달 한 달로 본다 한다면, 코스피, 국내 시장 중에서 이제 코스닥 시장이 12.9% 떨어졌잖아요. 그 다음에 S&P 500, 나스닥, 그 다음에 코스피 순인데, 앞서 이제 미국 시장이 2년여 만에 주간 단위로 크게 떨어졌잖아요. 근데 우리 시장이 단기적으로 본다 한다면, 코스닥 시장이 단기간에 많이 떨어졌거든요. 지난주에 코스닥 시장이 주간 단위로 거의 8.5% 떨어졌고요. 이번 주 어제 잠깐 반등 나왔지만 2.6% 떨어졌으니까 무려 11%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보다 단기적인 측면에서도 우리 시장이 많이 떨어진 거죠. 유일하게 6월 달에서 상승하고 있는 거는 중국 상해 종합주가 지수만 올라가고 있는 쪽인데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졌다. 그러면 우리 시장이 많이 떨어진 이유는 뭘까? 고민해 볼 수 있는 자체는 일단 제가 보기엔 펀더멘탈 훼손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고 현재 최근 들어서 약간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실적 하향이 나오고 있는 쪽이지만은 그래도 연간 현재 단기 수익 180조 원 정도 수준은 나올 거란 전망이거든요. 3분기, 4분기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결국 뭐냐면 펀더멘탈보다는 수급 이슈가 되지 않겠는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3거래일 동안 현물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보니까 1조 4천억 정도를 매도를 했고요. 6월 달 들어서 4조 7천억 정도를 매도를 했습니다. 다만 선물 시장에서 최근 들어서 약 4거래일 동안은 약 1조 원 정도 매수를 하고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매도 부분 중에서 최근 앞서 이제 코스닥 시장이 많이 떨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결국은 코스피 시장도 그런 영향을 미쳤겠지만은 개인 투자가들의 주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신용 물량 자체가 급속히 출회된 영향이 상당히 저는 크다고 봐요. 그래서 신용융자 잔고 추이를 좀 보면 향후의 어떤 시장을 추가적 하락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신용융자 잔고가 가장 높을 때 보시게 되게 되면 2021년도 저 8월 달에서 9월 달 사이에 25조 원대거든요. 26조 원 정도까지 간 적이 있는데, 현재 신용융자 잔고 자체가 전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건 신용융자 잔고는 결제일 기준이거든요. 3일 후행입니다. 네. 그래서 엊그제 정도, 이틀 정도 빠진 부분 자체는 아직 반영이 안 됐는데, 줄여든 부분 자체는 현재 6월 20일 결제일 기준에서는 20조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5조 원 가까이가 고점이 줄어들었고, 최근 주가 하락 중에 4거래일 연속 약 1조 8천억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1조 8천억은 실질적으로 한 4조 원 정도가 악성 매도 물량이 시장에 출회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거래 대금이 급감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이런 어떤 부분들이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면 20조 원이 어떤 수준이냐? 작년 1월 수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경험적으로 이것도 하나 이제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건데, 신용융자 잔고가 급감하고 반대 매매 물량이 출회가 되게 되면 주가는 그 시점에서 바닥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용 물량 자체가 아직도 높은 수준이지만은 그래도 고객의탁금 수준을 감안하면 현재 20조 원, 제가 보기엔 19조 원 초반까지 내려갈 것 같거든요. 어느 정도 바닥권에 진입한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코스피 같은 경우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 외국인 매도가 지금 지속적으로 전개가 좀 되고 있거든요. 어제도 거의 한 300만 주 이상 매도를 하고 있는 쪽인데, 결국은 삼성전자의 외국인 매도가 일단락이 돼야지 수급이 좋아지고 삼성전자가 반등이 나와야지 종합주가지수가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오는데, 국내 증시 상대적 부진은 삼성전자가 보시다시피 종합주가지수보다 훨씬 더 빠졌잖아요. 그렇죠? 올해 들어서만 본다 한다면 종합주가지수는 19% 떨어졌는데 삼성전자는 25% 떨어졌고, 작년 고점 대비해서 삼성전자는 38.9% 떨어졌는데 종합주가지수는 27.4%밖에 안 떨어졌거든요. 그 다음에 매도도 보시면 전체 외국인 투자가들이 작년도 이후에 작년도부터 올해 현재까지 41조 원을 매도했는데 삼성전자를 22조 6천억을 매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삼성전자 외국인 매도가 일단락이 돼야지 결국은 외국인 수급이 좋아지면서 코스피 지수가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오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외국인 삼성전자 지분율이 50%대가 무너진 적이 없다고 그랬었는데 지금 50%가 무너졌습니다. 49.8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300만 원 넘게 팔았거든요. 근데 외국인 투자가들이 그렇게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58,000원대가 지지가 된다. 제가 시장도 그렇고 종합주가 삼성전자 그렇고 최악의 경우 삼성전자 58,000원, 종합주가지수 2,360까지 내려올 거라고 했었는데, 저는 그게 하반기 정도 예상했던 부분이었던 건데, 당장 불과 일주일 만에 그 정도로 급속히 떨어졌다는 거죠. 이런 어떤 부분도 외국인 수급은 안 좋지만 삼성전자 그 매도면 쪽에서 하방이 지지겠다는 측면 자체는 나쁘지가 않지 않겠는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의 내부적으로 본다 한다면, 어제 이제 그런 그 반등 국면 쪽에서 반등을 주도한 게 뭐냐? 결국은 성장주인 것 같습니다. 어제 반등을 주도한 것 자체가 낙폭과대 종목인 게임주,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 그 다음에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조선주거든요. 이 두 가지 특징은 뭐냐? 어떤 금리 인상 국면이면 우리가 가치주가 유리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오히려 성장주가, 물론 낙폭과대가 있겠지만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전일 테슬라가 강한 반등을 주도하면서 700달러 회복을 했거든요. 그쵸. 그래서 향후에 시장이 성장주냐 가치주냐 얘기를 할 때 현재 시장 자체가 경기 침체 국면이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들은 어떻게 본다 한다면 부정적으로 더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대신 성장주들은 앞서 전기차라는 관련 종목들은 경기가 침체되면 물론 성장률도 더디게 진행되어 있지만 전기차라든가 신재생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성장하게 돼 있는 거고, 그다음 조선주 같은 경우도 밸류 자체는 높지만은 수요장을 본다면 향후에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반영된 게 아닌가. 그래서 향후 시장 자체도 가치주보다 성장주가 유리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시장 수급 문제다. 그런데 수급적으로도 신용잔고가 이제는 조금씩 좀 줄어드는 모습, 20조 미만 부근까지 왔으니까요. 거기에다가 삼성전자 외국인 팔 만큼 팔았다라는 이야기를 짚어주셨는데, 그러면 오늘 장에서 놓쳐서는 안 될 시그널 어떤 건가요? 예, 일단 시장의 위치가 너무 급속히 빠졌기 때문에 앞서 얘기했다시피 현재 시장 자체는 경기 침체 수준까지는 너무 선 반영,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있다. 그런 쪽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주가가 확실하게 약세장 진입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오더라도 현재는 기술적인 반등 조정이니까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 성격이 진행되지 않겠는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앞서 얘기했다시피 국내 시장이 유일하게 약합니다. 제가 종합주가지수 개인적으로 2,560이 저점이라고 얘기했던 부분인데 현재 저점을 대부분 국가들이 3월 달과 5월 중순 정도에 저점을 찍었거든요. 근데 저점을 이탈하는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미국의 나스닥 시장밖에 없습니다. 나스닥 시장 근데 간밤에 반등 나오면서 직전 저점 지난번에 11,035가 저점이었는데 1,500까지 내려갔다 11,100 정도까지 올라왔거든요. 최근에 잠깐 저점을 이탈했던 앞서 대만 증시 각권 지수 같은 경우도 저점 이탈 하루 만에 바로 회복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저점에 2,560포인트 아래서 한참 아래에 있다는 거죠. 이런 또 부분들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는 지난주에 개인적으로 저점이 좀 나온 게 아닌가, 2,370 정도까지, 월요일이죠. 나왔던 것 자체가. 왜냐면, 코스닥 시장의 차트를 보시게 되게 되면, 앞서 이제 코스닥 시장이 당장 많이 빠졌다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이 최근 일주일 동안 3번의 투매가 나왔습니다. 증시 경언에 3번의 투매는 무조건 받아라. 그런 격언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 이제 코스닥 시장에 빠졌던 것 자체가 신용 물량이었기 때문에, 이런 또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국내 주가 자체는 여전히 주가 쌉니다. 주요 기업들, 미국 기업과 국내 기업들의 주요 업종 대표적인 종목들, 표를 좀 시간이 많지 않아 잠깐 좀 보시게 되게 되면, 일단은 주가가 하락할 때 기대할 수 있는 것 자체는 PBR 지표거든요. 수익 비율 자체는 향후에 경기가 안 좋아지면 PR 자체가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PBR인데, 현재 국내 업종 대표적인 기업들 보면 PBR이 0.8이고 미국 2.6이거든요. 대부분 업종들이 보면 업종으로 본다면 자동차하고 근데 여기에 나와 있지 않는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우리나라가 미국의 업종 중에서 비싸고요. 그러니까 보면 자동차 같은 경우 현대차가 PER이 7.0인데 GM은 4.6이지 않습니까? PBR도 GM이 더 낮습니다. 그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PER이 110배인데 미국의 하이자 같은 경우는 11배밖에 안 되거든요. 다른 여타 업종들은 국내 기업들이 미국의 기업들과 절대적으로 주가가 좀 싸다. 뭐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그래서 주가 자체 중장기적으로 본다 한다면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좀 되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현재 주가가 여전히 낙폭 과대에 따른 이격이 상당히 아직도 낮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피가 94, 코스닥이 92 정도 되는 수준이니까. 그래서 앞서 일단 신용제 잔고가 거의 바닥을 드러냈다. 이런 부분도 저점의 시그널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외국인 선물 매수가 추가적으로 진행이 될지, 그다음 삼성전자의 매도 안화 부분 자체가 반등 탄력을 결정하지 않겠는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제 누리호 발사 성공하려는 관련 종목들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추격 매수는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좀 말씀드리고, 네. 관심은 결국은 낙폭 과대 종목에 집중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주요 종목들 좀 표를 좀 짧게 준비를 했는데 실적은 사상 최대 실적이고 주가 자체도 싼데 최근에 단기간에 20일 고가 기준에서 20% 이상 넘어 빠진 종목들을 제가 표를 좀 준비했으니까 시간 관계상 코스피는 후성 코리아 서키트, DB 하이텍, HMM, 그다음 코스닥 시장은 두산 테스나, 삼목 에스폰, 심텍 이들 관련 종목들을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봐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표는요, 다시 VOD 좀 돌려보시면서 또 눈여겨보시는 종목 있다면은 기록해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못다한 이야기, 오늘 오후 5시입니다. 토마토 투자자문 박준현 운용역 유튜브에서 무료 온라인 공개방송 펼칩니다. 삼성전자 지금 살 땐가 팔 땐가 위기를 기회로 만들 종목은 어떤 게 있나 이런 이야기들이 다뤄질 예정이니까요. 많이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용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마켓 시그널이었습니다.